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을 살펴보면서 이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경매 정보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촬영한 공장의 외부 그리고 내부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공장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3 타경 6245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지도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지만 이 화성시 마도면 같은 경우에도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 마도 근처로 이 송산 그린시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부터 마도나 송산 쪽 이 집가 상승의 폭이 만만치 않은 동네였죠. 물건 종별은 공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정확히는 2종 근생 제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은 325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72평입니다. 우리 물건 최초 감정가는 10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 신건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억 5,500만원 나누기 토지 면적 325평. 자, 평당가가 지금 32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25만원이면 요 마도면 그리고 청원리 요 인근의 신축 분양하는 공장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300만원 초반에 이게 거래가 되는 공장들도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공장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25만원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 매물들이 나오는 가격대라던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신건의 이 가격이 과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순히 평당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공장의 연식, 건폐율, 번면 여부, 그리고 진입로의 조건, 그리고 주변의 상황, 이 건물의 특성,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신건의 325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이 과연 합당한 건지 아니면 유찰이 한번 된 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신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가가 325만원가량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이따가 현장 영상으로 대체하면 되고, 자,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는 간결하게 한 필지만 나왔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고 공장 용지로 해서 약 32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2종 근생 제조업소라고 했죠. 그리고 평수는 72평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은 2018년 8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된 거죠. 5년 정도면은 준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요 380-4 요 지금 한 필지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공장을 보면 이 2차선변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국유지나 시유지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본부지만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 물건같이 이면도로에 위치한 공장인데 2차선변에서 본부지까지 들어올 때 도로필지가 지금 경매에 같이 나오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과연 이 2차선에서 이 본부지까지 들어오는 그 진입로, 진입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게 시유지, 군유지, 국유지 이런 건지 아니면은 사유지인지 이거를 잘 확인을 해보고 물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장 용지가 325평인데 건물이 지금 72평이에요. 자, 그럼 이거 딱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건폐율이 상당히 낮겠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건폐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2평 건물이고 본부지가 325평이면 지금 건폐율이 22%거든요. 자, 그럼 22%면은 이게 일반적인 공장이나 제조장 물건들을 봤을 때 이게 건폐율이 썩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30% 이상 넘어가게 짓기 때문에 우리가 건폐율이 22%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 공장에 대한 가격, 가치 판단을 할 때 이 낮은 건폐율을 반드시 이 가격에 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게 건폐율이 낮으면 어쨌거나 건물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땅에 빈 공간이 많겠죠. 그럼 마당의 넓이가 넓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사용자, 실수요자 같은 분들께서는 내 업종이 마당에 야적을 많이 해야 되고 마당의 공간을 중요시하는 업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폐율이 높은 것보다 이 낮은 공장들이 더 그 업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공장의 매매 가격은 토지의 평수를 따라가고 이 공장의 임대료는 이 건물의 평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건폐율이 낮을수록 이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 낙찰 가격 이런 거 대비 이 월세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입찰 물건이라고 하면은 입찰가에 녹여주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 매매로 공장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물건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이 사업자 등록일이 느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혹시라도 여기에 기재된 임차인이 현재 공장을 쓰고 있다면 명도 부분만 좀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인 곽땡땡분이 2018년 9월에 지금 매매로 이 공장을 취득을 하셨고, 말소 기준 등기는 요 신한은행에서 18년 9월 14일 같은 날짜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근저당이랑 가압류랑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권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다 지금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소멸이기 때문에 크게 입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상의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소유자분이 같은 날에 소유권 이전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로는 동일하죠. 다 모든 권리는 소멸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마도면 청원리 380-4번지 여기에 전체적인 입지와 그리고 이 공장이 박혀있는 개별적인 위치에 대한 지도를 확인을 하고,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촬영한 공장의 외부 그리고 내부 영상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공장의 주변 모습들 이런 거를 같이 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요 필지가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지금 넓은 마당 그리고 상당히 세로로 길쭉한 공장 건물이 보이시죠? 자, 우리가 뭐 경매든 일반 매매든 이 공장 물건을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뭐 땅 모양이 별의 별 모양의 공장들이 진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들은 진짜 뭐 이 직사각형 필지에 건물도 한쪽에 딱 붙어 있고 마당도 짜임새 있게 직각으로 잘 나오고, 어떤 땅들은 또 삼각형이어가지고 이게 건물이 한쪽 쪽에 붙어 있고 비좁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쓰는 건물도 있고, 또 어떤 공장들은 이 본부지 안에 번면이나 뭐 낭떠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건물과 마당으로 쓸 수 있는 평평한 이 레벨이 많이 없는 땅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특징적으로 땅 모양이 예사롭지 않죠. 뭐 우리가 이제 토지의 모양을 뭐 장방형, 자루형, 뭐 항아리형, 뭐 무슨 막 그런 이제 뭐 도형에 비추어서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요 공장은 딱 총자루형입니다. 총자루형. 그래서 총자루형이 뭐냐? 자, 여기에 이제 트리거가 달려 있고 여기가 이제 손잡이죠. 손잡이고 여기에 이제 조준할 때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눈을 딱 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준을 하죠. 뒤에 또 이제 여기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요 땅 모양을 요렇게 딱 쥐면은 이제 이게 총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자루형 토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탄환을 장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살짝 이제 핸드폰을 뒤집어 가지고 옆으로 90도로 틀어서 보면 이게 완벽한 이제 총자루형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총자루형 토지를 투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토지나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이 뭔가 집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공장과 토지를 찾아서 몇 개월을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은 그 몇 개월의 잠복 근무에 지치셔가지고 야 이제는 그냥 가격 적당하고 이러면 그냥 공장 하나 사자, 아니면 뭐 입찰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권에 이렇게 불쑥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이 물건 찾는 거에 지치시다 보니까 이게 총알은 여기에 이제 장전이 돼 있고 이제 공장이나 토지를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권에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공장 하나를 넣은 다음에 발사해가지고 빵 쏴버리면 그냥 신권에 고가 낙찰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기에 장전된 요 공장은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발사돼가지고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미 공장은 낙찰 받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매각불허가 할아버지가 오셔도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총자루형 공장과 토지를 투자할 때는 이 내가 가진 돈, 총알 그냥 원샷 원킬로 한 번의 기회만 온다라는 그 생각으로 정말 정확히 그 토지나 공장에 대한 그 가치를 잘 가늠을 하셔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자루형 토지를 투자할 때 정말 사람이 오발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는데 얘기가 3000%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아니 이렇게 딱 봐도 근데 진짜 총자루 같지 않습니까? 옆으로 딱 이렇게 눕혀가지고 보면. 자, 어쨌거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 창고를 볼 때 볼 수 있는 그런 땅 모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면, 자, 주변에도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본부지를 들어올 때 지금 이쪽 2차선에서 요렇게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건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2차선 국도에서 요렇게 길을 따라서 이 본부지까지 들어올 때 요 진입로들 있죠. 요 진입로에 대한 필지가 지금 경매 목적물에는 같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본부지 하나만 목적물에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0m 정도 되죠. 지금 이 200m를 타고 들어오는 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도인데 지금 요 진입로에 대한 소유가 없다고 하면은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장 상태로 그냥 사용 수익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내가 이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은 요 진입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사용 동의, 굴착 동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뭐 보유하거나 운영을 하다 보면. 자, 여기 진입로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죠. 자, 그리고 요 노란색 여기를 따라서 지금 여기 2차선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장의 본부지, 요거는 지금 공장 용지 요것만 경매 목적물이 하나 나온 거고, 요 노란색 요렇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 2차선에서 본부지까지 이어지는 요 도로에 대한 거는 지금 소유가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로고 또 하나는 국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로 필지가 다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의 목적물로 도로 필지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 본부지를 소유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진입 도로로 인한 불편 사항이 나중에 이제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본부지만 경매에 나왔고 낙찰을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진입로로 인한 어떤 그런 불편 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건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우리 경매에는 본부지만 나왔지만 진입로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넓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여기 화성 바이오밸리하고 마도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이제 큰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청원 산업단지, 청원공단, 동문공단, 금당리 협동화 단지, 금당공단 뭐 이런 식으로 이 소규모 공단들이 요 주변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보이고 여기에 마도 톨게이트가 보이죠. 자,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 위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위치해 있죠. 이렇게 해서 서측 지구, 그리고 여기에 남측 송산 그린시티 산업 단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동측에 동측 지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랑 주거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호재,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요 고속도로가 이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나 이런 도시 개발이나 아니면은 공단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요 송산이랑 마도 쪽 이 지가의 상승들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요 마도면 이 청원이나 금당리나 아니면 석교리나 이런 위쪽으로 이 도시 개발 예정지랑 붙을수록, 그리고 이제 송산 마도 IC 쪽으로 붙을수록 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례해서 당연히 공장의 분양가나 공장의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갔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화성에 지금 산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20년 전이랑 지금의 화성이랑 느낌이 또 정말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송산마도 IC 주변에 이 지가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 지구의 산업 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인데, 여기랑 보면은 지금 이 동네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송산 그린시티의 서측 도시개발이 예정된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체가 동탄 신도시보다 더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도시 아래쪽으로 여기 아까 이 송산마도 IC를 기점으로 해서 요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요 동네 있죠, 요 동네. 이런 동네의 이 집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송산 하면은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송산포도예요, 송산포도. 자,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거. 자, 요런 거. 자, 이렇게 시커멓고 좀 회색빛. 요런 게 다 뭐냐면 다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그래서 이 동네가 다 전반적으로 윗집 영이네, 뭐 아랫집 순이네, 뭐 아니면 광덕이네. 다 그냥 대부분 뭐 하냐면 포도농사 지어요. 포도농사. 자, 이런 게 다 지금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산 포도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이 송산인데, 여기 송산면 쌍정리나 천등리나 요 독지리, 고정리,
요 아래쪽에 이제 마산리, 중송리, 6일리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그냥 뭐 구분할 거 없이 이 지가의 상승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뛴 지역들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라는 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땅값이 많이 뛰었죠. 특히 이제 요 송산 시내에서 요 신도시 쪽으로 이어지는 이 Y자도로 예정지 인근으로 해가지고는 특히 이제 지가 상승이 더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고정리나 뭐 쌍정리나 천등리 아니면 요 밑에 이제 사강리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이 국도변에 이제 그 지역 맛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나 이럴 때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딱 갔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주문을 받잖아요. 그럼 앞치마를 딱 입고 와가지고 이제 메뉴판 여기 적는 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고 뭐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뭐 그 체크를 하죠. 이제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이제 뭐 아구찜 대짜리 하나 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이제 그거 이제 체크하려고 앞치마에서 이제 그 손바닥만한 그 주문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 요거 이제 꺼냅니다. 근데 꺼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이제 종이가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워 져가지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봤더니 뭐 주문 적는 게 아니라 도면이에요, 도면. 그래서 식당에서 주문받는 아주머니의 앞치마에서 토목 도면이 나오고 건축 도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주문을 하고 이제 뭐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주문 받으러 왔는데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주워줬더니 그게 주문 수량 적어가는 종이가 아니라 도면이더라 해가지고 한번 웃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식당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또 담배를 한 대 태우죠. 근데 이제 그 식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이제 목줄이 없으니까 그냥 마당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동네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아지가 입에 또 뭘 물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우쭈쭈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입안에 있는 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펴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같은 게 또 도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식당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넣고 다니는 도면에 한번 놀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돌아다니는 방울이에 입에 도면이 물려있는 그 풍경을 이제 외지 사람이 보고 나서 야, 이 동네가 진짜 뭐 장난 아니구나. 이게 밥 먹으려고 식당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토박이어가지고 이쪽에 땅을 몇천 평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지 건축 도면이 앞치마에 들어있고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하다못해 도면을 물고 다닌다. 뭐 요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쪽 전반적인 어떤 시세의 상승 이런 게 상당히 가팔랐던 동네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지가의 상승의 영향이 아래쪽까지도 다 퍼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이제 남양 택지지구에 이제 화성 IC도 뚫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성 시청역도 개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이 송산바도 지역에 대한 이 지가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져 왔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 목적물이 그런 핫한 동네에 있는 목적물이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공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가치 판단을 하고 이런 개발 호재나 지가 상승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이 공장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공장으로서의 본연의 가치 있죠. 이 공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신권의 가격이 들어갈 만한 건지 아니면 유찰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럼 얼마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는 게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토지가 이제 총자루형 토지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세로로 길게 해가지고 이 총알이 발사되어 나가는 요쪽에 요렇게 건물이 이제 박혀 있죠. 근데 진짜 요 토지 경계를 따라가지고 거의 건물을 진짜 짜 맞추듯이 진짜 잘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지으라고 해도 진짜 못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넣어놓고 여기 앞에를 이제 마당으로 쓰고 있죠. 자, 근데 이런 형태, 이 공장에 앉아있는 건물의 이제 배치나 아니면 마당의 이런 넓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또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단점입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이 공장들이 다 대부분 이제 직사각형인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직사각형으로 들어가 있어야 여기에 이제 행거도 하나 넣고 여기에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뭐 생산 설비 같은 거 있죠. 설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설비들 운영도 하고 설비 라인도 깔고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도 물건을 넣고 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넣고 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이 직사각형으로 앉아 있어야 조금 활용성이 좀 범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 건물이 너무 이렇게 정사각형이면은 이렇게 도어가 달려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생산 설비들을 배치하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장이 이렇게 너무 길다랗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가 이 전면에 이제 도어가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이제 행거도어가 있으면은 이 생산 라인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이 길이가 가로 길이가. 그러면은 요렇게 짜 넣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데 벌써 이 입구랑 요 장비의 배치랑
벌써 이 동선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정사각형이거나 너무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이 업종을 포용할 수 있는 이 범용성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90% 이상의 공장들이 다 요런 이제 약간 뚱뚱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길고 전면에 행거도가 하나만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길다란 건물의 형태를 괜찮아 할 수 있는 업종의 수가 상대적으로 직사각형 공장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장점이 뭐가 있었죠? 마당이 넓다는 거죠. 우리 물건이 이제 건폐율이 20% 초반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은 대신에 이 상대적으로 마당의 공간이 넓고 이 마당 역시도 이렇게 좀 똥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주차를 몇 대를 해놓고 여기에 상차 하차 작업을 하고 여기에 야적을 좀 해놓고 해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들을 좀 충분히 마당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내가 이제 어떤 업종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분명하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범용성은 떨어져요. 마당이 넓은 거는 좋지만 이렇게 세로로 길다랗고 출입할 수 있는 행거도어가 하나만 전면에 달려있는 공장을 괜찮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전체 10명이라고 봤을 때 몇 명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활용도에 있어서 이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 역시도 이제 입찰 가격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제가 현장에서 방문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이렇게 2차선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우리 공장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2차선변을 따라서 공장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갈 때 이면도로의 폭, 요 정도면은 넉넉히 한 6m는 나오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폭은 합격이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장 있죠, 요 공장. 요게 이제 우리의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면도로 타고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바닥은 조금 이제 포장 상태가 살짝 안 좋기는 합니다. 여기가 살짝 반 비포장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매끄럽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은 아닌데 어쨌거나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형 트럭들도 충분히 교차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요 정도 폭도 지금 너끈하게 4m는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이면 5톤 트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이 도로 조건은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마당으로 진입할 때 약간의 경사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경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 이제 공장이 보이죠. 자, 이제 차에서 내려서 공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당은 이게 이제 본부지 대비했을 때 건폐율이 20%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당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도 주차를 하고 승용차들도 주차를 하고 일반적인 차량을 몇 대를 주차를 하더라도 이 상당히 면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대신 이제 우리 공장은 요 길다랗게 이제 쭉 이어진 필지 끝에 공장이 딱 포개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상당히 길다고 했죠. 그래서 전면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봤을 때는 공장이 상당히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면 전면은 좁으니까 폭이. 그리고 이제 문짝에는 이렇게 이제 요런 등기 스티커 있죠. 이게 벌써 요 정도로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상당히 사용한 지가 오래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은 이날 잠겨 있어 가지고 내부를 볼 수는 없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하수 함이 되겠고, 자, 여기가 여기 밑에 땅보다는 한 3m, 4m 정도는 높습니다. 한 4m 정도는 좀 높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이 경계랑 이 공장이 앉아있는 요 위치랑 거의 뭐 포개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옆에 공간은 진짜 뭐 사람 한 명이 그냥 몸통 옆으로 좀 돌려가지고 요렇게 그냥 옆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어떤 뒷면이라던가 이런 옆 공간이라던가 요런 데는 사실상 이제 활용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제가 좀 몸이 크긴 한데 비집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내부는 또 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부에 창문이 이제 열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창문이. 그래서 이제 창문이 열려 있는 걸 한번 열어보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창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다행스럽게 창문이 잠겨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열어가지고 내부를 한번 딱 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 소유자분은 이 공장을 안 쓰신 지가 되게 오래됐고, 현재 이제 옆에
공장에서 이제 단순히 보관하는 용도로 조금 임시로 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다 천장을 조금 이제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닐을 좀 쳐가지고 이 천장을 좀 낮춰놓은 거죠. 뭐 왜 이렇게 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종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젖으면은 또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 이게 비닐로 이렇게 쳐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천장에서 실제로 이제 누수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렇게 비닐을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촘촘하게 거의 뭐 자체적인 천장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비닐을 층층으로 이렇게 딱 이어 붙여가지고 해놓을 이유가 뭐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이 옆에 공간을 조금 이제 가보면은, 자, 여기도 상당히 좁았는데 어쨌거나 좀 비집고 들어가 봤습니다. 자, 옆에는 이렇게 판넬로 일부 조금 공간을 짜가지고 뭐 컴프레셔 실로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뒷면까지는 차마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당의 상태는 뭐 아스콘 포장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2018년식이었죠. 그래서 뭐 상당히 마당의 포장 상태는 괜찮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단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맑은 물 사업소에서 우편이 와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게 전기랑 물이랑은 뭐 다 끊겼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쨌거나 지하수 그 함이 보였던 공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상수도가 또 되나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맑은 물 사업소에서 단수 대상이다라는 그런 우편물들이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게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이 공장의 내부를 간절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래서 행거도어가 스르르 열리면서 이제 공장의 내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비닐을 조금 쳐놔가지고 이게 뭐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덜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신 건지 뭐 아무튼 이렇게 쳐놔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자, 안에는 뭐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인데 이제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박스 제작하시는 공장에서 임시 이제 보관소로 좀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좀 여기에 이제 조금 보관이 돼 있었고, 자, 보면은 뭐 내부의 판넬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그 묵은 먼지 있죠. 그 먼지때 같은 게 이제 조금 껴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판넬이 이제 뭐 부서졌다거나 찍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가 짜져 있었고, 내부에 이제 비닐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는데 이 호이스트는 없어 보였어요. 자, 여기 내부는 사실 또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딱히 특별히 볼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장들이랑 똑같은 구조,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구조 있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볼 건 없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로로 이제 길다란 공장이다 보니까 전면에서 이 공장을 봤을 때는 진짜 사이즈가 아담해요. 대신 세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여기 입구에서 공장의 그 안쪽 끝까지 들어갈 때 상당히 좀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자, 여기에도 백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구가 저한테 이제 꼬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가 했냐면, 이 물건이 마도면 창원리에 있는 물건이긴 한데 신권 기준으로 평당가가 320이다. 근데 이 건물이 2018년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준신축 공장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건폐율이 21%로 작고, 그리고 토지의 모양이 총자루형 토지다 보니까 이 건물이 한켠에 길다랗게 들어가 있어서 이 활용성, 이 범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공장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걔인데 이 전체적인 공장 단지를 한두 번 다녔겠냐. 그런 단점들이 껴있는 경매 물건이니까 이게 자네가 이 물건을 입찰하려거든 신권에는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유찰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저기 앞공장 사는 흑구마냥 똥오줌 못 가리고 신권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고가당찰 받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는 이 사람들을 그동안 자기가 숱하게 봤으니까 반드시 네가 이 공장을 입찰하려거든 신권에 들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유찰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터줏대감, 이 우리 백구가 그동안 봐왔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샤리형 TV를 통해서 이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한테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그냥 전달만 할 뿐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신권보다는 유찰을 한번 기다리시는 게 무조건 옳을 것 같다라는 우리 백구의 선견지명이 담긴 말씀을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5톤 트럭이 와가지고 요 제품들을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상차하는 거를 좀 지켜보니까 5톤 트럭이 들어오는 것도 이 기사분이 거의 뭐 핸들을 발로 돌려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오고, 요 안에 주차를 해놓고 윙바디를 열어가지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여유있게 전진 후진 하면서 진짜 마당의 넓은 면적을 상하차 때 잘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뒤편에 제 차랑 현장에 있던 승용차 SUV 2대랑 트럭 2.5톤인가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차하고 이런 큰 차가 와가지고 이제 짐을 실을 때도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건폐율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나쁜 공장이고 건폐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공장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상하차 할 때 큰 차량이 들어오고 출애라가 들어와야 되고 이 상차 하차 업무를 거의 매일 한다. 근데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건폐율만 높아가지고 마당의 활용성이, 마당의 면적이 적으니까 이런 상하차 작업 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점들은 건폐율이 높고 땅의 모양이 좋지 않은 공장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자 장점이고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업종, 그리고 좀 더 투자자라면 범용적으로 임차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조건의 공장들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폐율이 낮은 대신에 마당의 활용성이 높은 공장들은 그 장단점을 가격에 적당하게 녹여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갖고 간다면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틀린 투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건폐율이 낮다라는 그 단점을 가격에 녹여서 낙찰을 받아낸 거니까 그런 점들은 이미 나의 낙찰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마다 갖고 있는 땅의 모양, 경사, 법면, 혐오시설 여부, 건폐율, 건물의 배치, 그 건물의 모양, 직사각형인지 길다란 세로형으로 너무 긴 직사각형인지 아니면 정사각형인지 아니면 사각형 공장이 아니라 각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개별적인 요소들을 이 지역 공장들의 시세 조사, 거래량 조사, 거래 기간 조사, 임대료 조사, 공실 기간 조사, 예상 임대료 조사, 예상 매매가 조사, 이런 여러가지 조사 사항들과 버무려가지고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단순히 마도면 청원리의 공장 시세가 현재 어떠니까, 임대료가 어떠니까, 이 공장의 신권 가격 아니면 한 차례 유찰된 가격 이게 맞다 틀리다, 적당하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반드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건 역시도 제가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봤던 우리 백구, 이 백구가 이 공장들을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얘는 심지어 공장에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돌아다니고 24시간 그냥 공장만 파는 애입니다. 거의 뭐 인생을 풀타임으로 공장만 연구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현장에서 이 백구의 간절한 이 눈빛, 이걸 보면서 이 백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입찰 전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저도 공장 임장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날 이 백구한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아무튼 낙찰 받으시는 분은 가서 백구랑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2차선에서 한 6m 정도 폭의 이면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4m 정도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5톤 윙바디 트럭. 자, 요게 이제 편안하게 올라와서 이 마당 한켠에 주차를 하고 아까처럼 상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기 차가 5대가 있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주차를 하고서 심지어 요 2개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그냥 물건 쌓아놔가지고 요까지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마당 공간이 요렇게 넓게 빠져주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다라는 게 반드시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자, 여기 뒤에도 지금 토목 공사를 한창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편도 공장이 지금 엄청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그죠? 여기 안쪽으로도 공장이 많고, 자, 이쪽 길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기 거의 끝에까지, 지금 여기 거의 산 밑에까지 공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무대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또 한 무대기 들어가 있고, 이쪽도 아까 한 무대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장에 밀집된 풍경만 보더라도 아, 우리 경매물건이 위치한 이 지역이 이게 공장이 뭐 나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당한 공장의 숫자들이 모여있는 밀집지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이렇게 이제 반대편으로는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차 선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거든요. 2차 선변의 이제 동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자, 여기도 보면은 공장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2차 선변을 따라서 이쪽 지역으로는 전반적으로 공장의 밀집도가 나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 건물을 너무 땅 모양 따라서 여기다가 잘 박아놨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토지 경계랑 이 건물이랑 한 50cm 정도, 1m는 차이가 안 나고 50cm 정도 이격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윙바디가 이제 이렇게 와도 마당의 활용도가 충분하고, 자, 여기 앞에 공간도 충분하죠. 자, 뭐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뭐 단순히 이제 건폐율이 낮은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마당을 좀 넓게 써야 되는 업종들은 뭐 나름대로 요게 이제 맞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길다란 이 공장의 직사각형, 이런 길다란 길이가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직사각형 공장보다 더 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긴 이제 직사각형 길다란 공장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전반적으로 전체 공장이 뭐 100개라고 하면은 진짜 뭐 10개도 안 됩니다. 뭐 5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장 찾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의외로 상당히 나한테 좋은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거 다시 봐도 진짜 길죠? 그리고 마당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기 이제 담벼락 경계석이 하나 있었고, 자, 요 정도만 보더라도 이게 건물보다 어떻게 보면 요 넓은 요 둥그스러운 이 마당의 활용도가 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총자루형 토지 그리고 길다랗게 긴 공장의 형태, 요런 게 이제 범용적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백구 보이시죠? 백구가 다시 한번, 자, 요거에 흔들리지 말고 요 길다란 이 공장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단점, 건폐율이 낮은 단점, 이런 것들을 항상 잊지 말고 입찰가 산정에 오버슈팅 하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주변을 보더라도 야, 진짜 공장, 와, 아니 여기 안에까지, 여기 속에도 있다. 그죠? 여기 안에까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진짜 공장의 밀집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가. 자, 여기 너머에도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는 민가가 몇 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공장들. 자, 요게 이제 가운데가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목적물이고, 뒤편에는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네요. 바닥 콘크리트 매트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요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지어가지고 계속 이제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비어있는 토목 현장이고, 자, 여기 요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자, 이렇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장들이 이 동네가 상당히 밀집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죠? 아, 야, 이거 진짜 빽빽하다. 그죠? 다 공장이니까 이 동네가. 자, 이 뒤편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자, 그 와중에 요거는 되게 미니미 공장이네요. 요거는 60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에서 50평 정도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공장들이 다 웬만한 거는 한 100평은 다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더라도 요것도 100평 한 중반 정도 돼 보이고, 자, 아무튼 밀집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경매 정보지로 넘어오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재지가 마도면 청원인데 이 지역도 아까 보셨다시피 공장에 대한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고, 공장이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히는 이종 근생 제조장이다. 토지 면적이 330평이 조금 안 되지만 건물이 72평으로 건폐율이 상당히 낮았다. 대신에 본부지 외에 도로필지는 같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게 도로필지는 국유지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도로필지가 소유할 필요가 없었죠. 소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로필지가 없는 본부지만 나온 공장이더라도 이런 물건은 이제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권 가격 10억 5,500인데 아까 평당 가격이 320만원이었죠. 이게 이제 사용 승인이 18년이니까 한 5년 정도 쓴 거죠. 그래서 준신축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마도면의 시세가
이 300 한 중반 정도의 신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축 가격,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신건의 가격이 결코 비싸다라고 볼 수만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금리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고, 요즘에 이제 경기 상황이라던가 제조업의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00 중반의 중신축, 신축 물건들이 나와도 그 물건들이 실제로 이제 매매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320만 원이 뭐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신건에 들어가서 건폐율이 낮은, 그리고 건물의 형태가 세로로 길쭉한 이런 단점이 섞여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쉐리 형, 네 신건에 들어갈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신건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마동면 청원리에서 이런 형태의 공장, 그리고 마당의 넓은 공장, 이런 공장이 내 실 사용에 필요한 실 수요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또 그분들의 입장은 투자자랑은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조금 시각이나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 사업과 결부가 되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들어가셔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또 요즘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의 입장인데 신건에 320 싸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요 마도 쪽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300 중반, 어떤 거는 막 300 후반에도 내놔요, 물건들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다가 신건인데 320이 덜컥 싸 보여가지고 잘못해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장 낙찰받고 현장에 명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우리 백구한테 대번에 물립니다. 왜 신건에 투자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320에 덜컥 받아가지고 왔냐, 내가 마도에서 공장밥만 몇 년인데, 이러면서 백구한테 혼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치 판단 한번 해보시고,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실사용자의 입장, 이게 포지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물건의 장단점에 잘 버무려 가지고 가치 판단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